매주 월요일 아침이면은요, 알아두면 피가 되고 뼈가 되고 살이 되고 나아가서 돈이 되는 경제 뉴스 배우는 시간입니다. 정말 여기 오면은 배워요, 우리가. 아침마다 배우니까 좋아요. 제가 경제를 잘 몰라가지고. 요즘 사실은 정치의 모든 이목이 집중이 돼 있는데 경제가 정말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네, 자 이인철 참 좋은 경제연구소장 모시고 우리가 또 한번 얘기를 제대로 나눠보겠습니다. 소장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제가 막 말씀을 시키느라고 소개도 먼저 안 시키고 그랬어요. 죄송합니다. 자,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 침공 사태로 지금 전 세계가 후폭풍을 지금 맞는 것 같아요. 세계 경제가 흔들거린다. 뭐 곡물 원자재 시장은 말할 것도 없고 장기화되면 우리나라도 큰일 날 거다 이런 예측이 있죠. 그렇습니다. 이게 특히 그 배럴당 $100 국제유가 돌파하면서 지금 기름값이 문제인가 봐요. 맞습니다. 제가 지난 주말에 좀 외곽으로 빠져봤어요. 외곽은 좀 휘발유 가격이 좀 저렴하거든요. 그런데 근데 대부분이 리터당 1,800원을 넘어섰어요. 휘발유 가격이. 와, 근데 너무 전국 평균이 오늘 오전 1시 확인해 보니까 1,814원이고 어머나. 서울은 1,880원이 넘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이미 이제 유류세 인하분이 이제 소실돼 가지고 네. 이제 국제유가가 지난 주말에 일주일 동안 서부 텍사스산 중진류가 26%가 뛰었어요. 이게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1960년대 이후 주간 상승폭으로 1위입니다. 네. WTI 경우에는 배럴당 $115. 제일 높네요. 아니요, 브렌트유는 $118. 아, 이게 제일 높은 게 아니었어요. 네. 와. 브렌트유는 $118인데요. 네. 우리가 주로 수입하는 이 중동산 두바이유도 지금 $114 95센트입니다. 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원전까지 공격했어요. 아, 그럼 어떡해요? 그럼 안 이러다 되는 거 보니까 아니에요? 지난 주말에 국제유가가 하루에 막 $8씩 네. 올랐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 JP모건은 러시아산 원유 공급 차질이 지속될 경우, 러시아는 누누이 말하지만 세계 2, 3위권의 원유 수출국이에요. 네. 브렌트유는 $185까지 오를 수 있다라는 거고요. 우리나라의 국책 연구기관인 에너지경제연구원도 서방의 제재 대상에 러시아산 에너지가 포함될 경우, 아직은 서방들도 야 이거 원유까지 포함시키면 원유 파동 날 수 있어. 너무 이걸 심하니까. 좀 금기시하고 있는데, 만에 하나 이 러시아산 에너지를 제재 대상에 포함시킬 경우 국제유가는 배럴당 $150를 넘어설 수 있다. 특히 브렌트유가 지금 수준에서 한 10%, $120까지 오르게 되면 $120? 예, 지금 $118니까요. 그렇죠. $120가 $2 남았습니다. 네네. EU의 올해 성장률이 2%포인트 빠질 것이다. 라는 겁니다. 아휴, 너무 걱정인데 어쨌든 이제 이런 상황이라서 우리나라 어쩔 수 없이 정부에서는 유류세 인하 조치 좀 연장 더 하겠다. 그렇습니다. 지금 5년 만에 너무 비싸잖아 지금. 기름이. 그렇습니다. 지난주 5년 만에 홍남기 경제부총리 주재로 물가관계 장관회의가 열렸어요. 네. 여기서 핵심은 그게 두 가지입니다. 우선 유류세 인하 조치가 3월 말로 종료가 되는데 일단 넉 달간 사월 말에 종료가 되는데 석 달 정도, 7월 말까지 3개월 정도 더 연장하겠다. 네. 그러면서 향후 유가 추이에 따라서 유류세 인하폭은 확대하겠다라는 건데요. 네. 법적으로 허용 가능한 인하폭이 사실은 최대치가 30%거든요. 그래서 지금 20% 인하해주고 있는데 이걸 30%까지 더 인하하겠다라는 건데요. 30%까지 인하하게 되면 휘발유 한 리터당 305원 정도 내리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요. 예, 다만 문제는 이게 사실 이 새로운 대통령의 당선인의 의지가 중요해요. 왜냐하면 유류세 인하는 곧바로 세금 강수입니다. 세수가 줄어들어요. 그렇죠. 세수가 줄어드는데 지금 현재 유류세 20% 인하만으로도 거의 한 5천억 원 가까운 세수가 줄고 있거든요. 이렇게 30% 인하율로 최대폭으로 확대할 경우
세수가 거의 한 2조 원 가까이 줄어들기 때문에 과연 이제 새로운 당선인이 어떻게 이걸 가져갈지 여부를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렇군요. 뭐 천연가스, 알루미늄 이런 원자재 가격도 치솟고 세계 원자재 가격은 70년 이후에 47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급등한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수산물 값도 대게, 연어, 명태 이거 엄청나게 지금 오르고 있다는 얘기도 나와 있고요.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세계적인 신용평가사들, 뭐 무디스 이런 회사들이겠죠. 러시아의 국가 신용 등급을 또 강등하면서 러시아는 디폴트될 우려도 있다. 이런 얘기도 좀 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세계 3대 신용평가사가 일제히 러시아의 신용 등급을 낮추고 있습니다. 낮춰버려야지 사실 솔직히 말해서. 무디스는 네. 무디스는 러시아의 신용 등급을 사흘새 10단계나 낮췄어요. 10단계요? 예, 10단계. 아이고. 거의 디폴트 직전 등급까지 그러네, 낮췄고요. 그러네. 디폴트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스탠다드 앤 푸어스 미국계입니다. 네. 서방 제재 때문에 러시아의 채무 불이행 위험이 커졌다라면서 8단계 낮췄습니다. 8단계? 예. 좀 봐준 셈이네요. 그리고 이제 피치사. 피치사도 이제 6단계 강등하면서 이러니까 러시아의 루블화의 가치는 사상 최저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 사람들이 에이텐 가서 러시아 달러 찾는 것도 의미도 없어졌어 이제. 예, 이러다 보니까 올해 러시아의 경제 성장률은 마이너스 7%까지 지금 얘기가 나와서 네. 1997년 98년 경제 위기 수준으로 떨어질 수 있다. 러시아가 옛날에 모라토리움을 선언한 네, 적이 있거든요. 그랬었죠. 예. 빚 갚지 못한다라고 베체라식의 모라토리움을 선언한 적이 있는데 그럴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아니 근데 그렇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우리나라한테도 영향을 미치게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예를 들면은 러시아하고 우리하고 선박 수주 이렇게 선박 제조하는 걸 우리가 하고 있잖아요. 러시아에 이제 이 오달 받아서. 맞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열심히 일했는데 결국 돈도 못 받고 나 배째라 이러면 어떡해요? 맞습니다. 국제결제망에서 러시아를 뺐어요. 네. 이러다 보니까 네. 지금 러시아로부터 우리가 수주한 조선 3사 수주 건수가 10조 원에 달합니다. 10조 원, 예. 꽤 크네요. 선박은 네. 계약금 한 10% 내외, 그리고 건조에 따라서 중간에 내주고요. 정산해주고, 중도금, 네. 그리고 잔금이 50%예요. 잔금인데 지금 우리 국내 조선 3사가 한 10조 원 가량을 이제 수주하고 있는데 만약 퇴출됐기 때문에 금융결제망에서 퇴출됐기 때문에 장기화되면 러시아는 발주를 취소하거나 아니면은 인도 거부하겠다. 라는 리스크가 현실화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특히나 이제 선박 자금의 50% 이상을 이제 인도 시점에 받다 보니까 이렇게 되면 다 만들어 놓고 계약금 절반 이상을 못 받는 겁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부실채권을 떠안을 수 있는 상황이어서 이게 굉장히 우리 조선사들이 이제 지금 중국과 저가 경쟁에서 우리는 이제 고부가가치 선박을 위주로 해서 많이 리드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렇죠. 굉장히 큰 변수가 등장을 한 겁니다. 자, 이런 상황을 두고 결과적으로 러시아가 MSCI, 이제 모건 스탠리 캐피털 인터내셔널이라고 하던데 이 MSCI의 신흥국 지수라는 게 있다면서요? 맞습니다. 이제 여기에서 이제 러시아가 빠진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가 곧 올라갈 거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던데 그러면 좋습니까 우리나라에? 호학제가 같이 있어요. 일단 호재도 있고 악재도 그렇습니다. MSCI 이제 ETF라고 상장지수 펀드가 있는데 네네. 러시아의 증시를 실시간으로 반영하는 지수가 오늘부터 거래가 정지됩니다. 근데 우리 개인 투자자들 최근 2주 사이에 러시아 사태에서 루블화 가치가 폭락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러시아 증시는 지금 거래 정지된 상태입니다. 네네. 여기에 무려 700억 원 넘게 투자를 했어요. 누가요? 국내 개인 투자자. 왜요? 지금 단기간에 빠지는 걸 거야. 아. 야, 이때가 기회야. 저가 매수해야 돼. 근데 오늘부터 거래 정지되는데 여기 청산 절차 밟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어제 어떤 사람이 나 뭐 해서 돈 가지고 있는 8,200만 원 다 털어넣었어 이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영혼됩니다. 너무 걱정돼. 제로 휴지 조각 될 수 있습니다. 제가 보기엔 영혼될 것 그렇습니다. 근데 또 하나는 뭐냐? 모건 스탠리 캐피탈 인터내셔널에서 러시아를 신흥지수에서 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신흥지수 바스켓에 들어가 우리 있거든요. 괜찮잖아요. 그럼 우리는 비중이 조금 더 올라갑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글로벌 큰 손들이 봤을 때 러시아가 빠진 부분에 대해서 지금 가장 지수 구성이 높은 게 중국, 대만, 인도와 한국, 브라질 등의 순인데 아마 이 국가들은 약간씩 비중이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약간의 호재가 좀 있겠군요. 자, 그런데 이런 상황을 두고 영국 이코노미스트지에서 우리 그 한 4, 50대 되는 분들 다 기억하십니다. 예전에 일본 버블 경제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고 그 엔화 가치가 막 떨어지면서 난리가 난 적이 있었잖아요. 맞습니다.
우리나라도 꼭 그렇게 될 것이다. 한국 자산시장 거품이 과거 일본의 1980년대 상황하고 똑같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지금 우리 조심해야 된다. 이 완전히 가치가 하락됐고 아무것도 안 될 거다. 이런 걱정을 이코노미스트에서 우리나라를 너무 걱정해줘가지고 이런 맞습니다. 전망을 냈는데 이게 맞을까요? 옛날에 IMF 징조 나기 전에 바로 전에 그랬었죠. 그렇죠. 그때가. 노무라가 네, 노무라가. 국내 빅3 대기업 가운데 하나가 망가질 거다. 망한다고 라는 얘기를 그러죠. 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영국 주간지 이코노미스트제요. 지금 사실은 환율은 1212원까지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좀 올랐어요. 많이 좀 불안한 건 사실입니다. 불안해요. 근데 현재 한국 경제가 자산 거품이 꺼지기 직전인 1980년대 일본과 매우 유사하다. 그 맞아요? 그 말은? 그러니까 여기 이게 이유를 꼽고 있어요. 왜냐? 한국은 일본처럼 수출로 부를 축적해 왔다. 이미 그런데 생산 가능 인구는 90대 중반 이후 일본처럼 계속해서 줄고 있는 공통점이 있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건 반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80년대 중반 이후 지금 일본과 한국 경제는 모두 금융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데 이게 뭐냐? 대출이에요, 대출. 대출. 예. 가계대출. 가계대출이 GDP 대비 100%를 넘어섰다는 겁니다. 이거는 독일의 58%, 미국의 79%보다도 훨씬 더 높다. 위험하다. 위험하다. 근데 이런 이제 금리 인상이 시작되다 보니까 일본 역시 80년대 호황기에 자산 가치가 부채와 함께 늘어나다가 거품이 터졌거든요. 아. 그 유사한 사례를 지금 한국이 받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랑 좀 구조가 달라서 괜찮다 이런 말 하는 사람도 있던데.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일본과는 좀 다르게 그렇죠, 일본과 다르죠. 이제 이 우리 경우에는 지금 아직까지도 수출이 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소득이 늘고 있는 상황이기 그럼요. 때문에 우리가 네. 직접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네. 일본과는 좀 상황이 다르다는 얘기도 있지만 어쨌든 좀 귀담아 들을 필요는 있어 좋습니다. 보입니다. 자, 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요. 지금 우리 이인철 참 좋은 경제연구소장과 함께 하는 두 번째 주제인데요. 국민소득이 3만 5천 달러를 돌파했다는 요건하고 좀 연결이 되는 말입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이 사상 처음으로 3만 5천 달러를 돌파했는데 지금 보세요. 이 코로나 시국에 이렇게 전 세계가 다 빗장을 걸고 아무도 교류 못하게 하고 이런 힘든 이런 엄혹한 시기에 대한민국의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5천 달러를 넘었어요. 처음으로.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여러분 생각하시기에. 이게 우리나라 망해가고 있는 겁니까? 우리나라 정부가 정치를 잘 못하고 경제를 잘 못한 겁니까? 아니라고 봐요, 나는. 나는 내가 알기로는 수출 너무 잘 되고 있고, 무역수지 개선되고 있고, 물론 인플레이션 올라가죠. 이게 워낙 돈을 많이 풀어가지고 사람들을 도와주다 보니까. 그렇지만 우리나라가 할 수 있는 거는 지금 다 잘 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일본하고 또 다르게. 근데 자꾸 우리나라가 잘한 거에 대해서는 신경도 안 쓰고 못한다 그러면서 부동산 올라갔으니까 니네가 망했다 정권 바꿔야 된다. 나는 이런 식의 무식한 발언을 좀 안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내 얘기는. 결론은 하고 싶은 말은 보세요. 지난 2017년에 국민소득이 3만 달러 돌파했어요. 지난번에 문재인 정부 들어가지고 이렇게 힘든 시기에 3만 5천 달러 돌파했어요. 요즘 솔직히 여러분들 힘들다고 하지만 그게 과거하고 비교해 보세요. 정말 힘들어요? 아니면 상대적으로 힘든 거예요? 정말 힘든 게 아니에요. 상대적으로 힘든 거예요. 상대적으로. 그러면 그렇게 힘든 전 세계적으로 힘든 상황 속에서도 대한민국이 이렇게 많이 발전하고 훨씬 더 잘 살게 되었다라고 하면 그걸 인정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걸 왜 그렇게 됐겠어요? 대통령이 경제를 잘 알고 국민을 잘 알고 외교를 잘하고 이러니까 잘 되는 거잖아요. 안보를 안정시키고 무슨 정권 교체가 필요해요 도대체가. 근데 왜 국민들이 전혀 체감 못한다고 그러면서 난리를 치는 거야. 더더군다나 정부는 지금 좀 있으면 4만 달러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왜 정부를 안 믿어요 도대체? 왜 안 믿을까요? 자, 일단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려요. 그러니까 잘한 거 있습니다. 잘한 게 맞고요. 잘했기 때문에 3만 5천 달러 한 거 맞고요. 왜냐하면 경제 성장률이 일단 4%예요. 지난해 경제 성장률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1인당 국민 총소득이 3만 5천 달러 돌파한 건 이거 달러 베이스예요. 네. 달러 베이스니까 달러 베이스. 우리 경제가 지난해 4% 성장한 것도 분명히 이유가 있고요. 그럼요. 여기에다가 또 하나가 4% 성장 여러분. 그리고 그 환율 효과도 있어요. 그럼요. 왜냐하면 원화 가치가 강세를 나타냈어요. 그래요. 원화 가치가 강세면 원화를 조금 주고도 달러는 높아진다. 많이 사죠. 그러니까 네. 지난해 소득이 수출이 좋죠. 증가율을 보니까 무려 네. 10.3%가 늘어난 겁니다. 그러니까요. 소득이. 어떻게 이렇게 잘할 수가 있어요. 자, 잘 생각해봐요, 여러분. 근데 취직률도 많이 높아졌어요. 중요한 건 네. 일반 서민들은 체감하지 못한다고 그치, 얘기하시는 바로 너무 그거야. 많아요. 바로 그거야. 그러니까 이건 왜냐면 네, 왜 그러는 거예요? 이게 경제가 성장하면서 양극화가 K자형 양극화라고 하잖아요. 왜냐하면 수출 대기업은 역대 최고 맞아요.
그다음에 금융업 사상 최대 호황이에요. 그 돈은 지네끼리 갖고 간다는 거죠. 우리한테 안 오고.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거를 35,000달러를 원화로 환산하면 원화로 환산하면 1인당 국민소득이 4,024만 원인데 네. 4인 가족이라면 16, 1억 6천만 원을 벌어야지 맞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게 대기업 다니거나 금융공기업이거나 고직장 맞벌이 하거나 이런 분들이 하는 거고 맞아요. 지금 자영업자 같은 경우에는 아니 문 닫고 팔이 날린 날이 많은데 무슨 4인 가족이 1억 6천이냐. 그 사람들은 정부에서 지원받는 건 계산 안 해. 그다음에 일반 직장인들은 뭐냐? 네. 일반 직장인들은 야 물가가 너무 올라서 월급 오른 거 체감이 안 돼. 내 이런 월급, 분들이 내 많아요. 월급 뒷골이야 여전히.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맞아요. 네. 이런 분들 저런 분들 생각이 다 맞는 거예요. 그래요. 다 맞는 거고 그러면 다 지금 혼란기예요. 다 너무 정신이 없는 시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나라가 못했다고 생각할 게 아니라 나라가 이만큼 잘했으니까 잘한 건 잘한 거. 못한 거는 왜 이렇게 못하게 느껴지나 이거 생각해가지고 객관적으로 판단해가지고 잘한 건 잘했다 그러고 못한 건 못했다 그러고 앞으로 더 잘하게 할 사람을 뽑아야 되는 거잖아요. 자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거짓말하고 가짜뉴스 퍼뜨리는 사람을 뽑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적어도 올바른 생각 가지고 합리적인 사람을 뽑아야 되는 거잖아요. 여기까지 하라고요. 여러분 제 말 좀 믿어보세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나 흥분하면 안 되는데 또 흥분해버렸네. 큰일 났네. 흥분 안 할게요.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방송 여기까지고요. 내일은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방송인 강성범 씨 모시고 하루 남은 대선 상황 유쾌하고 즐겁게 한번 우리가 뭐 파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루 전날 2분 날 대선 2분 날 여러분 내일은 10,000명씩 들어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요즘 우리가 막 7,000명 정도밖에 안 들어오는데 10,000명씩 여러분 잊지 마세요. 10,000명. 자 저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